자, 오늘 거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디트로이트 다저스인데 결론만 말하면 저는 이 경기는 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카이데르 몬테로 이 친구도 사실 뭐 내다볼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마이너리그 시절 때는 볼넷이 좀 많았다, 성적도 좋지 않았다 이랬는데 콜업 되자마자 실망스러운 경기들을 하다가 최근 뭐 미네소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는 6.1이닝가량 먹어주고 꽤나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딱히 근데 공적으로도 뭐 9기가 끝내준다거나 위기관리 능력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 볼넷도 메이저리그 올라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몬테로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반면 딱히 이 친구를 뚜렷하게 좋게도 못 보겠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와중에 다저스 역시 신인 선발이거든요. 로블레스키 지난번 등판 때도 제가 WA에서 바로 올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 직전 경기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그냥 5이닝 사실점에다가 볼넷 2개, 삼진은 4개뿐, 피홈런 2방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레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그냥 다 신인 선발이고 4경기 메이저리그 1경기 이렇게 하는 애들끼리 붙는 거다 보니까 사실 선발에서는 뭘 건질 게 없고요. 빠따적으로 뭔가를 좀 보자면은 그나마 디트로이트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끊겼다는 점들. 디트가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다가 직전 경기 때 꺼졌는데 스쿠버리 나와도 당했거든요. 물론 디트로이트 불펜이 작년에는 되게 잘했어요. 그 팀의 체급 대비 불펜 방어 같은 것들은 막 10위권 안쪽으로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다저스 불펜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어제도 다저스가 일찌감치 팩스턴이 내려갔지만은 불펜의 힘으로 이 경기를 지탱해낸 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이나 사실 빠따적으로는 다저스를 좋게 볼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렵네요. 그 다음에 화싹 대 피츠버그, 플렉센이랑 오티지가 붙는데요. 저는 일단 뭐 피츠버그 승사이드나 언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피츠버그가 오티즈가 나온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만한 선발이 아닌데도 1.48밖에 안 돼. 갈만하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플렉센이 요즘 보면 활약상 자체는 그 이제 양키스한테 한번 4이닝 7실점, 볼티한테 4.2 4실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한테 2번 두드러 맞은 뒤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좋았던 애리조나 3.1이닝 6실점 했던 그런 경기 말고는 전부 다 나름대로 봐줄만한 피칭을 하고 있긴 합니다. 실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책점은 적었던 경기도 있고, 플렉센의 활약 자체는 요즘에는 그나마 봐줄만은 합니다. 얘가 이제 4월달에 5.11, 5월달에 5.83으로 다시금 작년 같은 그런 포스를 내뿜었었어요. 되게 안 좋은 포스를. 그러다가 6월달에 4.32로 회복하고 지금 7월달 2경기 동안 3.75로 비교적 회복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보이긴 한다. 마침 지금 피츠버그 빠따가 그렇게 칭찬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일단 플렉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줄만한 것 같은데, 제가 OT 증판은 보통 오프너를 쓴 다음에 OT를 쓰는 전술을 많이 썼었고, 그 경기들의 뭐 전적이 이랬었다 이런 거 가져왔는데, 직전 경기는 그냥 OTG가 생으로 선발로 나와가지고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습니다. 매치 빠따를 상대로. 그래서 OTG의 컨디션 자체는 지금 괜찮아 보여. 좀 결론만 말하면 OTG는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템파베이한테 한번 4이닝 6실점으로 두드러 맞은 게 있는데도 그거를 포함을 하더라도 최근 10경기 2.89거든요. 그전에는 뭐 불펜으로서 좀 뭐 짧은 이닝이나 긴 이닝 이렇게 덜어 먹을 때도 있었고, 좀 선발처럼 뛴 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이닝 6실점이 포함돼 있어도 자책점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봐줄만 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이름값 대비 봐줄만 하다, 이게 제 결론인데, 지금 빠따상으로 두 팀 다 되게 별로예요. 그나마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동안 4승 1패 이어가고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피츠버그의 1.48짜리 일반승 먹자고 묻기에는 저는 리스크도 있다고 보고, 저는 피츠승 사이즈나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 이거 더블헤더 1차전이거든요. 이게 좀 밀린 경기인데, 이거는 일단 랜스린이나 웨스네스키 선발상으로 보면 둘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히 랜스린은 다소간의 회복된 모습을 2경기 정도 보여오다가 직전 워싱턴전에서 2.2이닝 만에 11실점으로 아주 본인의 윗바닥을 보여줬었죠. 작년부터 참 피홈런도 많고 제가 알던 랜스린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도 올 시즌에는 포심이나 뭐 이런 그 페스트볼 계열들 좀 9위를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직전 경기 때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웨스네스키도 얘도 좀 이제 선발로서는 많이 안 뛰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대부분의 경기들을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오고 멀티이닝 먹어주거나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한 3-4경기 정도? 그 경기 정도는 좀 선발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직전 천사전에선 6.1이닝 무실점으로 1피안타 경기 되게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필라델피아한테는 5이닝 5실점으로 두드러 맞고 그냥 오락가락이 심해요. 아직까지는 선발의 한 축을 맡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는 빠따 차이를 얘기한 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전에는 막 5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치다가 지금은 빠따가 좀 식은 상태이고 그와 맞물려갖고 4연패를 달리고 있다. 반면에 컵스는 최근에 5연승도 그렇고 천사한테 1패가 있었고 그전에 또 2연승까지 해가지고 최근 8경기 동안 7승 1패입니다. 더구나 최근 4경기는 전부 두 자릿수 안타 기록하기도 하고 요즘에 컵스 빠따가 괜찮다는 거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기 막바지 때 컵스가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 차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어보면서 저는 선발상으로 딱히 웨스네스키가 큰 우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랜스린이 직전 경기에 아쉬웠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통상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도 그 컵스 상대로도 랜스린이 별로 안 좋아요. 38타수 동안 333 정도로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시카고 컵스 사이드 요즘에 빠따 기세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제 볼티모어 대 양키 경기인데 근데 눈에 들어온 건 이건 있었어요. 루이스 힐이 한창 되게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는 피칭 내용이 좋았거든요. 특히 라이벌 보스턴을 상대로 6.2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하고 삼진 9개, 볼넷은 하나도 안 주는 아주 훌륭한 피칭을 했는데 그 경기도 피홈런이 하나가 아쉬웠었죠. 그래서 2실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엄청 안 좋아요. 1.1이닝 7실점, 4.1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 6.2이닝 2실점. 그 전에 루이스 힐이 엄청 잘하던 기간에도 좀 막바지 때는 그 연승 구간 좋았던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는 좀 이닝도 좀 덜 먹고 좀 볼넷도 많아지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비로소 이제 볼티모어전 시작으로 매츠, 신시내티, 보스턴 강력한 빠따 팀들한테 전부 다 밑바닥을 드러냈단 말이죠. 특히나 이 루이스 힐이 부진하기 시작했던 첫 경기가 볼티모어전 1.1이닝 7실점이었어요. 그래서 루이스 힐이 이 볼티모어한테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을 만하다. 이런 건데 근데 일단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요즘에 활약 자체는 괜찮습니다. 저번에 휴스턴한테 한번 5이닝 7실점으로 고전하긴 했지만은 시즌 방울 뭐 3.52고 오늘처럼 홈 경기에서는 2.27로 원정 4.59보다도 훨씬 낮기도 하고요. 통산 뭐 양키스 상대로도 2경기 동안 0.00 작년이랑 올해 2번 붙었는데 전부 다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로드리게즈는 양키스한테는 강점이 있고 루이스 힐은 뭐 볼티모어한테 한번 뚜뚜로 맞았다는 거 이런 게 약점이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루이스 힐의 이전 직전 등판 그때의 활약을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보고 싶은데 제가 가져온 거는 직전 등판에서 루이스 힐의 투구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딱히 뭐 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구위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특히 구속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평균보다도 한 이제 1마일가량 빨랐었던 97.7마일이 평균이었었고 거의 뭐 100마일 가까이 찍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루이스 힐이 그전에는 좀 이렇게 구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바로 보스턴전에서는 올 시즌 평균보다도 좋은 피칭을 한 게 맞거든요. 지금 마침 볼티모어나 양키스나 빠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면은 저는 그냥 언더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좀 두 팀이 좀 벤치 클리어링도 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 더 좀 치열한 경기 그러면서도 선발진들이 나름대로 잘 막아주고 그런 경기들을 좀 내다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양팀 둘 다 빠따적으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들. 저지가 볼넷도 4개인가 얻어내고 엄청 잘했는데 글쎄 뭐 저지가 조금 살아나준다면 양키스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로드리게스가 양키도 성적이 좋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 경기도요.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랑 오클랜드인데 제가 어제도 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일반승 배당도 되게 별로였었고 딱히 필라델피아 쪽은 끌리진 않는다고 했는데 그냥 배당이 안 좋아서 좀 도망갔는데 오늘 경기는 되게 타일러 필립스라는 되게 좀 생소한 선수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97년생인데 그 이제 메이저리그 2번째 등판입니다. 첫 경기 때는 애틀랜타 상대로 4이닝 1실점 정도 해준 바가 있었는데요. 뭐 공 같은 거라든지 여러 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색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믿고 가기에는 일단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들. 오늘 경기 이렇게 좀 신인 선발이 나오는데도 필라델피아가 1.35다. 이거는 필라델피아의 빠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믿고선 배당을 준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필라델피아도 어제 아까 말한 대로 트레아 터너도 부진하고 6안타에 그쳤다. 멀티안타를 친 선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점들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제는 호건 해리스라는 오클랜드 내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 이런 애가 나왔고 오늘은 뭐 미치 스펜스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스펜스도 딱히 엄청 실망스럽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 경기도 갈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캔자스시티 제가 저번에 커터 크로포드 등판 때 얘기했던 거는 그때가 양키스전이었는데 크로포드는 양키스전 귀신이다. 그래서 그 경기 때 7이닝을 먹어주면서 상당히 좋은 피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도 원정이기도 했었고 올 시즌에 홈에서는 4.15 원정에서는 2.35 정도로 그냥 좀 홈에서는 약간 안 좋아. 근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딱히 홈이나 원정 사이에서의 이런 기록 차이는 그렇게 눈에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피홈런 개수도 원정이나 홈이나 7개로 같고 그냥 피안타가 홈에서 조금 한 7개 정도 많다는 게 전부인데 근데 피안타 7개로 이 정도의 방울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조금 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숫자보다는 내용 자체는 괜찮은 투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상대는 세스 로고인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방어율이라든지 뭐 이닝, 승수 이런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또 좀 뭐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유력한 사이영 주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 방어율이 2.21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크로포드랑 막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루고는 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훌륭하긴 해. 삼진도 많이 잡고 볼넷도 좀 안 주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이 적지는 않은데 막아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위기관리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오늘 보스턴의 홈구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켄자는 최근 4연승을 통해서 안 좋았던 빠따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린 셈이 됐는데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선발도 그렇고 빠따적으로도 켄자가 꿀릴 게 없다. 이게 이상하게 루고 등판 때도 켄자가 역배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켄자 프레임이라든지 역배까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언더 같은 것들도 보고 저는 이 경기는 똑같이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워싱턴, 결론만 말하면 이 경기도 패스입니다. 오늘은 좀 도망가는 경기가 많은데 일단은 미첼 파커 이 친구도 올 시즌 홈에서 2.82 원정 4.02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좀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세인트루이스전에서 7이닝 2실점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스터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볼넷을 좀 많이 안 준다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 뭐 제구력 같은 것들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브도 괜찮고 뭐 이런 친구인데 일단은 원정이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이 친구도요. 그리고 댈러스 카이클 망한 지 오래됐죠. 옛날에는 뭐 사이영도 수상하고 되게 좋은 투수였는데 망한 지가 거의 한 5년이 넘었어요. 카이클은요. 근데 이제 슬그머니 작년에도 올라와가지고 종종 잘하고 올 시즌도 지금 이제 복귀한 지 한 3경기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 3경기 동안 뭐 4.6일 정도로 딱히 뚜렷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볼넷도 많고 근데 요상하게 잘 맞긴 막아. 콜로라도전도 쿠어스에서 5.1이닝 2실점으로 맞고 직전 다저스전은 5볼넷 주고도 4.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카이클의 원래 반대를까지 맞는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아무래도 파커를 좋게 봐야 되는데 원정이라는 약점도 있고 그리고 양 팀이 지금 빠따적으로도 사실 워싱턴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 12안타 치고선 살아난 거예요. 근데 미러키도 따지고 보면 최근 8경기 동안 2승 6패로 좋지 않기도 하고 어느 한쪽의 분위기를 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좀 선발상의 우위 때문에 워싱턴을 본다고 쳐도 워싱턴도 이렇게 지금 그 이제 셋업 라인에서 연투가 되게 많은 상황인지라 불펜 운용에서도 좀 변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 역시 택하지 않는 거를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시내티의 요즘 빠따 기세가 지금 또 저물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마침 근데 앤드류 에버 상대는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 제가 에드워드 카브레라 직전 등판 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이제 한동안 불상 때문에 거의 한 2달 만에 등판한 거였었고 작년에도 99이닝 동안 볼넷을 66개나 주는 상당히 제구력 불안이 있는 투수라고 했었어요. 이 친구의 가진 공 같은 것들은 되게 좋습니다. 뭐 상대를 제압하는 피칭도 할 줄 알고 볼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닝도 아쉽고 제구력 문제 때문에 안타를 안 맞아도 늘 기회를 주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전 경기에서는 3.2이닝 동안 볼넷 1개, 피홈런 1개, 4피안타 이렇게 맞으면서 실점을 2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지금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앤드류 에버슨 지금 또 막바지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4연승 달리고 있는데 5.2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뭐 이런 식으로 앤드류 에버슨은 작년에 전반기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데뷔 시즌부터 막 1점대 방어를 찍고 이러다가 조금 이제 전반기 막바지 때 쳐맞아가지고 2점대로 갔는데 지금 올 시즌 2년차 때도 3.06이에요. 홈에서는 2.80으로 원정보다 조금 낮기도 하고 일단은 앤드류 에버슨 시시네티에서 확실하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빠따 차이도 물론 마이애미도 못 친 게 아니거든요. 최근 2경기 동안 11안타 치면서 두 자릿수 안타 치고 그동안 안 좋던 빠따 흐름을 조금 내려놨는데 근데 신시내티가 지금 4경기 동안 너무 잘 쳐요.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에다가 4경기 동안 홈런만 지금 12개를 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신시내티 홈구장이 이런 그 홈런으로서는 그 파크 팩터가 상당히 좋은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신시내티가 그거를 못 살리다가 요즘 들어서 전반기 막바지 때 잘 살리고 있거든요. 마침 선발도 믿을만한 투수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신시내티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휴스턴 대 텍사스 경기 이게 아리게티가 저번에 한번 되게 좋은 피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전에서 7이닝 10K
무사사구 경기를 아주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 다음 경기 때 토론토한테 바로 4이닝 7실점으로 미끄러지고 그 다음 또 미네소타한테는 5이닝 2실점으로 또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를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시즌 방울도 거의 뭐 6점대 가까이 되고 5.96이니까 믿을 거는 못 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종종 호투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좀 퐁당퐁당이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리게티의 오는 활약을 내다보긴 좀 쉽지가 않다. 근데 마침 텍사스가 지금 못 치고 있진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쳐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볼디입니다. 제가 이제 이볼디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 두 경기 샌디에이고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전부 다 7이닝을 먹었고 그 전에 미러키전도 7이닝을 먹으면서 5실점하긴 했지만은 텍사스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통상 이제 휴스턴한테는 최근 10경기 동안 5.60으로 좋지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사실 이볼디가 그 텍사스전은 눈에 띄게 좀 안 좋은 편에 있어요. 상대 전적상으로는 피안타율이 3할 3푼 6리, 피장타율도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볼디에 대한 변호를 조금 하자면은 최근 10경기 중에 일단은 그 22년도 얘가 좀 안 좋았던 시즌 그때 1.2이닝 9실점으로 엄청 좀 난타당한 경기가 하나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 전에 휴스턴이 한창 잘할 때 0.2이닝 4실점 이거는 뭐 그 포스트 시즌이었으니까 작년에 후반기 때 이볼디가 안 좋았을 때 1.1이닝 4실점 한 거나 올 시즌 초반 이볼디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을 때 6이닝 5실점 한 거나 전부 이볼디가 털렸던 거는 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을 때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 외에는 어지간해서는 6이닝 7이닝 먹어주고 좀 좋은 경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휴스턴 원정에서가 오히려 텍사스 홈에서 그때보다도 더 나은 피칭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볼디는 오늘은 좀 상태를 좋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최근의 활약도 안정감 있는 모습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텍사스 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리게티보다는 이볼디가 믿을만 하다는 점. 다만 그 휴스턴이 최근 4경기 동안 4연승 달리고 이러면서 비교적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텍사스에 빠다가 다시금 뭐 하락세냐 이거는 아니긴 해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결을 보는지라서 저는 텍사스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내일 휴스턴이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 평소보다 아주 잘 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볼디를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아리게티가 신임을 못 주기도 하고 다음 매츠 대 콜로라도 경기 크리스티안 스캇이랑 펠트너가 붙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펠트너가 좀 의외의 피칭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상하게 좀 잘 막을 때가 있어요. 직전 경기도 신시내티 상대로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되게 잘 맞고 미러키도 5이닝 2실점으로 요리하기도 하고 어쨌든 펠트너는 한창 안 좋았다가 최근 두 경기 7월달 들어서는 1.50 정도로 좋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펠트너는 저는 꾸준하지는 못한 투수라고 봐가지고 이따금씩 이렇게 잘할 때가 있다 정도지 평균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활약을 해줄 때가 많다고 봅니다. 최근 그냥 몇 년 동안 다 6점대에 가까운 방을 보이던 투수다 보니까 올 시즌도 5.47이고 저는 신뢰는 많이 안 하고 있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크리스티안 스캇도 글쎄 뭐 매치가 올 시즌에 이제 벌써 두 번째 올린 거예요. 처음에 올렸었을 때는 좀 뭐 초반에 괜찮다가 그러다가 대충 한 4실점가량 할 때도 있고 이닝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 내렸는데 이제 7월달 들어서 다시 올렸거든요. 7월달에 다시 올린 두 경기 동안 4.76으로 그냥 뭐 그저 그래 그냥 메이저리그 이제 신인다운 활약 그냥 그 정도만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양팀의 빠따 차이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매치 쪽으로 좀 쏠리는 바가 있다. 어제는 양팀이 합쳐가지고 홈런이 9개나 나온 날이었었어요. 매치가 5개, 콜로라도가 4개. 매치가 7대1로 앞서가다가 콜로라도가 그 매치의 불펜 구간을 5득점을 하면서 7대6으로 쫓아간 경기였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오늘도 저는 어제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발 차이는 꽤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티안 스캇 쪽으로 좋게 볼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실 펠트너도 직전 경기나 그전 경기 활약이 좋다 보니까 사실 선발 차이는 그렇게 꼬집을 게 없다고 받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거는 뭐 빠따 분위기 상으로는 매치가 콜로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저는 매치 승리에다가 오바 뭐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인데 원래 이 경기는 좀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잭 라텔 직전 경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4이닝 동안 7실점. 그 경기가 아마 텍사스에 이런 좀 빠따 부활에 좀 신호탄이 됐던 경기인 것 같은데 그날 이제 라텔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고 제가 올 시즌에는 라텔이 좀 불쌍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의 투구 내용 대비 밥입 운적인 요소가 정말 좋지가 않다. 이게 사실 전반기쯤 되면은 이 정도로 불운한 선수는 어지간하면 조금 평균치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라텔은 운이 따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좀 운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꼬집었던 것 같고, 홈에서는 3.57, 원정 5.53으로 홈에서 좋은 활약해주고 있기도 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선수죠. 이 친구의 받는 돈 대비 올 시즌에 뭐 이닝 이팅이라든지 활약상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친구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괜찮은 투수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개빈 윌리엄스는 이제 복귀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던졌거든요. 첫 등판 때는 4이닝 무실점, 두 번째 때는 디트한테 5.1이닝 무실점으로, 그래도 뭐 개빈 윌리엄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죠. 후반전에는 작년의 모습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이제 그 3명의 선발들, 바이비, 개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클리블랜드의 0건 3인방이 전부 다 3점대 방어를 보여줬는데, 개빈 윌리엄스는 시즌 데뷔가 늦은 만큼 후반기 때 조금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이 친구에 대한 지표를 좀 얘기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냥 구속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잘 나오더라. 파워피처 유형이라서 포심이나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내일 개빈 윌리엄스가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양 팀의 좀 빠따 분위기 차이가 매우 크다고 봐야죠. 일단은 매우 크다는 건 클리블랜드가 그만큼 안 좋습니다. 어제도 뭐 5안타에 그치고, 그저께는 3안타, 그전엔 7안타, 가끔 뭐 두 자릿수 안타를 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 클러치 히팅, 켄자와 더불어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 클리블랜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지표상으로도 클리블랜드의 이런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OPS 이런 것들이 순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1, 2등 정도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템파베이가 최근에 한 3경기 정도 10안타, 9안타 쳐주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는 클리블랜드보다는 조금 낮기는 해요. 어제도 뭐 2안타 치고 겨우 2점으로 겨우 이기긴 했지만은, 저는 템파승의 프레임 같은 것들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양팀의 선발들의 내용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오바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펜도 소모도가 이게 템파가 조금 연투도 있고 해가지고 오바도 보기는 보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바는 7.5 기준으로 오바가 1.67밖에 안 되고 하니까 저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템파 승사이드 이런 것들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 이거는 딜런 시즈의 활약 여부에 따라 달린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게 딜런 시즈가 시즌 초반에는 되게 잘하다가 그러다가 바빕 같은 것들도 다시 지금 안 좋아지고, 본인도 피안타나 피홈런 여러 가지 맞으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삼진 같은 지표는 괜찮지만은 볼넷도 적지 않은 편에 있기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방어리 4.21까지 치솟았어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한 사이용 포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투수가 됐고, 직전 경기도 애리조나 상대로 7이닝 3실점 해주고, 저번에 워싱턴한테도 7이닝 무실점 해주고 이런데, 최근 10경기 방어율이 6.00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좋았던 경기들 한 3경기 정도를 포함을 시켜도 방어율이 6.00이야. 그래서 보통은 털릴 때가 많은데 가끔 잘한다. 이게 그냥 시리즈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 시리즈도 이제 작년이랑 올해 애틀랜타를 2번 상대를 해가지고 9이닝 동안 뭐 한 6실점 정도 이렇게 해준 바가 있었는데, 그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그래도 괜찮게 지킨다곤 하더라고요.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2, 3일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이런 마인드야. 그냥 단순히 로페즈는 그냥 늘 이 친구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올 시즌 처음 그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을 한 거고, 이닝 히팅도 아쉽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지난 경기 샌프란시스코 경기에서 4.1이닝 2실점으로 5이닝 미만으로 먹은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5, 6이닝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1.71이라는 아주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시즌보다는 로페즈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냥 그 얘기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샌디에고가 또 5연패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샌디에고나 뭐 시시내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빠따의 흐름 때문에 얘네들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다. 한번 분위기를 타면은 연승 달리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또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연패도 엄청 많이 빠져요. 제 체감상으로는 샌디가 올 시즌에 5연패를 한 5번인가 한 것 같은데, 4, 5번은 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도 요즘에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 5연패 구간 중에 최근 4경기는 4안타, 4안타, 6안타, 5안타로 빠따가 참 심각한 와중에 있거든요. 저는 이거도 애틀 사이드로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봤다시피 시즈가 애틀 상대로도 그런 상대적 같은 거를 좋다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호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발의 우세는 저는 로페즈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더 보도록 하고, 특히 샌디에고가 요즘에 빠따가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애틀랜타도 빠따를 믿긴 어렵지만은 오즈나도 슬슬 오늘도 홈런 2방 치고 이러면서 회복세에 있기도 하고요. 저는 애틀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안 볼게요.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미네소타 경기, 이 경기는 그냥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거의 뭐 신출내기 투수라고 봐야죠. 버드송은 올 시즌이 데뷔 시즌이고, 리차드슨은 올 시즌 이제 좀만 본격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돈 거는 첫 번째 시즌이라고 봐야 되는데, 3.48 정도로 괜찮아요. 반면에 버드송은 4.40,
3경기 동안 뭐 눈에 띄는 점은 매 경기 볼넷을 2개씩 줬다. 매 경기 이제 또 피홈런도 3방이나 맞고 있기도 하고, 가진 공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치더라도 지금 과연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팀에서 메이저리그 선발로서 견딜 수 있냐, 이거는 의문부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차드슨은 미네소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저번에도 빠따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미네소타를 좋게 보겠다, 뭐 라이언이 좀 피홈런이 약점인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구장에서는 피홈런 걱정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피홈런은 없었지만은 샌프란시스코가 10안타에 6볼넷, 샌프가 9안타에 6볼넷, 미네소타는 10안타에 1볼넷이었는데 찬스를 샌프가 더 잘 살렸어요. 그런 경기였었고, 경기가 그냥 7대1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근데 미네소타를 놓지를 못하게 했거든요. 솔직히 샌프가 요즘에 막 9안타 경기도 많고 그렇게 못 치는 건 아닌데, 저는 미네소타 승사이드를 한번 들어주고 싶네요. 나 솔직히 샌프가 지금 이 상태로 미네소타 상대로 위닝 시리즈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 그냥 빠따가 또 한 번 침묵하면 어쩌나, 득점권에서 침묵하면 어쩌나,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그렇다고 미네소타가 못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천사 대 시애틀 경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커비같이 시애틀의 선발 애들이 좀 홈발을 많이 맞는 선수들이잖아요. 조지 커비도 이제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홈이랑 원정 격차도 꽤나 있었고, 올 시즌도 홈에서 2.63, 원정 4.11, 작년만 해도 홈에서 2.70, 원정 3.98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교적 커비가 요즘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6월달에만 원정 4경기 뛰어가지고 2.16이었어요. 이닝도 많이 먹고 하면서 원정에서도 그냥 꾸준하게 좋은 경기를 해준다. 그냥 말 그대로 최근에 커비는 그냥 꾸준합니다. 최근 8경기 동안은 전부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 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해봤자 2실점하는 뭐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그만큼 커비가 요즘에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호세 소리아노도 천사에서는 그래도 꽤나 믿을만 하긴 한데, 얘도 한번 부상자명단 갔다 오고 나니까 최근 2경기 동안 4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졌다. 왜냐면 얘가 부상자명단 가기 전에 막빠질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좀 많은 이닝 먹을 때도 있었고, 만족스러운 활약을 했던 와중에 부상자 명단에 갔고, 돌아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그전만큼의 포스는 아니다. 선발 차이가 일단은 시애틀 쪽으로 조금 쏠린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빠따적으로도요, 시애틀이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시애틀이 2할 8푼 치면서 홈런도 10방 치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어제는 아무래도 타일러 앤더슨 정도의, 천사에서는 제가 앤더슨 경기마다 역배 쪽으로 본다 이럴 정도로 믿을만한 친구가 나왔는데, 근데 호세 소리아노는 앤더슨만큼의 안정감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마침 커비 정도면 충분히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고, 어제는 그리고 시애틀이 조금 브라이언 우라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선발이기도 했는데, 저는 오늘은 커비 쪽을 조금 더 믿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도 반갑긴 합니다. 커비와 소리아노의 대천사전, 대시애틀전 상대 전적인데, 커비는 2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소리아노는 316 정도로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들도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 빠따 분위기라든지 그 선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시애틀 쪽으로 쏠리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정배 사이드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대 토론토 경기인데, 사실 뭐 베리오스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일단 토론토는 좀 반갑습니다. 그냥 대놓고 올 시즌에 토론토 선발진 중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친구라고 봐야죠. 어느덧 방어율이 3.76까지 오르고, 최근 등판에서는 휴스턴전 5이닝 5실점, 클리블랜드 5이닝 5실점, 시애틀전 6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아졌죠. 특히 4월 달에는 5경기 동안 0.88로 거의 뭐 이달의 선수장 포스였는데, 이후로는 뭐 4.99, 4.17, 7월 달에도 7.36, 이런 식으로 매달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베리오스가 조금 무섭긴 하다, 내일 좀 털릴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일버 디아든 직전 경기가 애틀랜타전이 데뷔 경기였거든요.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 아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애리조나에서는 좀 유망주 순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낮은 편에 있는데, 2000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구속 같은 것들 깔끔하게 잘 나오고 쌩쌩하게 삼진 잡는 능력이라든지 볼넷도 좀 안 주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직전 데뷔전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애틀랜타 정도의 타선을 6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으로 잘 제압을 했다. 물론 그 경기에서는 뭐 삼진 같은 것들은 5개로 좀 기대만큼은 아니겠으나 데뷔전 치고는 상당히 훌륭했었고요. 저는 한 번 더 믿음을 보여주고 싶네요, 이 친구한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애리조나가 빠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좀 이제 아쉽게도 막바지 때 역전 당하고 시월드가 블론 저지르고 이랬었는데, 저는 디아즈를 한 번 더 믿어보고 싶기는 해요. 워낙 그 경기가 저도 이제 역배를 본 그런 셈이었기 때문에 디아즈가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는 저는 그냥 언더 정도로만 한번,
일단은 토론토가 그래도 애리조나하고 갔다가 좀 나은데 직전 경기는 파란타로 좀 상승세가 꺾인 편이었었고 일단은 베리오스도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고 일버 디아즈한테도 한 번 정도는 더 기대치를 불어넣어주고 싶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 9.5 기준으로는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우루과이랑 캐나다의 3, 4위전이 있는데요. 뭐 딱히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원래 유로 같은 경우는 3, 4위전은 안 하는데 코파는 3, 4위전을 이렇게 해요. 캐나다랑 우루과이가 붙고 근데 이거는 단적으로 우루과이가 지금 이런 건 있습니다. 내일 그 예상 선발상으로는 뭐 니코 델라크루스라든지 기에르모 바렐라 이런 친구들이 각각 징계로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글쎄 우루과이 내적으로 엄청 중요한 선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아라우고 같은 애들 수비수 아라우고가 부상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보이긴 하는데 큰 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루과이의 뭐 대체 선수들 같은 거 보면은 히메네즈나 올리베라 아무래도 근데 비냐랑 올리베라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루과이가 그냥 이대로 나온다면은 캐나다보다는 훨씬 더 라인업은 세다고 봅니다. 저는요. 아무래도 양 팀의 좀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젊은 편에 있죠. 특히 제가 우루과이를 얘기할 때마다 선수단 전반적으로 젊은 애들로 물갈이를 많이 했고 막이 뛰고 빠르게 압박하고 좀 이제 상대를 곤욕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라인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여기 라인업 상으로는 그냥 수아레즈를 쓴 걸로 돼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 때 누네즈의 0점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수아레즈를 올려 쓰고 이런 것 같은데 글쎄 뭐 3, 4위전이라서 수아레즈한테 기회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대회 뭐 내용 같은 걸 또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되게 큽니다. 캐나다는 결과적으로 2골밖에 없었고 우루과이는 6골 정도로 그래도 비교적 많은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좀 몇 개 살펴봤는데 보니까 그냥 뭐 역대 3, 4위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 북중미 팀들 상대로는 뭐 1승 1무 1패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남미가 북중미 팀들보다 훨씬 더 강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좀 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루과이 승사이드를 베이스로 햄무냐 마헨이냐 보니까 뭐 2마헨도 있던데 저는 그냥 1마헨 혹은 1햄무 그냥 여기 사이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1마헨도 배당이 뭐 한 2.3배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도 충분할 거라고 보이네요.